자, 정적분의 정의는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이게 닫힌 구간이죠? 연속인 함수 y fx의 한 부정적분을 large f라고 할 때 A부터 B까지 small f와 small f의 그래프와 x equal A, x equal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호 붙은 넓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부호 붙은 넓이를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구하냐?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small f의 원시함수인 large f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small b, small a, 윗끝, 아래끝, 윗끝, 아래끝이 붙어있으면 정적분이고 없으면 이제 부정적분인 거예요. 윗끝, 아래끝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빼면은 요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요새는 요 말을 잘 안 써요. 교과서 바뀌면서 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정적분의 정의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게 바로 뭐예요? 정적분, 부호 붙은 넓이가 정적분이라고 했죠?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의입니다. 용어도 좀 외워두세요. 자, 이때 A부터 B까지 fx dx, 요것을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요걸로 구한다 이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참고삼아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이제 이 적분상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정적분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large fx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하나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넓이, s라고 하는 건데, sx 거기다 b를 대입했을 때 하고 요 전체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어차피 이 값하고 이 값에서 상수는 지워집니다. b를 대입하나 a를 대입하나 이거 전체가 c는 그냥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적분상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사실 이거의 원시함수는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이 원시함수는 적분상수까지 우리가 앞에서 꼭 써줘야 된다고 했는데, 정적분을 구할 때는 어차피 써줘봤자 그게 뭐 나중에 지워져 버리니까, 빼는 과정에서 지워져 버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 사실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그 밑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정적분의 기본정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그 정적분 값은 무조건 0이다. 자, A하고 B하고 같으면 무조건 0이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 그래프에서 A하고 B가 이 사이가 딱 붙어버리는 거죠. 붙어버려서 이렇게 되니까 이 사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인 거죠. 이건 뭐 large f, 이거의 원시함수에다가 a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를 뺀 그런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죠? 같은 값을 뺐으니까 당연히 0이겠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끝 윗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이 크고, 즉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고 요 값이 수직선에서 왼쪽에 있는 값일 거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두 개가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래끝이 윗끝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large F에서, 그잖아요? large FB에서 large FA를 빼는 건데, 그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요 부분만 보면 large FA에서 large FB를 빼는 건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전체. 그죠? 자, 근데 이거 마이너스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꼭 작은 값이 아래, 큰 값이 위에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아래 끝, 윗 끝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큰 값이 아래, 작은 값이 위에, 즉 얘네 둘을 바꿀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이게 두 개를 바꾸게 되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원래부터 있어. 그러면 이걸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윗끝 아래끝을 바꿔줘 버리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를 안 써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둘 다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 FB-F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구하게 되면, 꼭 뭐 바꿔서 구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큰 값, 작은 값으로 해서 구하려면 이렇게 바꿀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f가 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원래는 요 넓이는 플러스 넓이로 나오겠지만 요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넓이로 나와. b에서 a까지 적분하면 플러스 넓이로 정상적으로 나오겠지만, 그죠? 위에서 한 것처럼 a에서 b로 거꾸로 적분하면은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음수의 넓이, 음의 넓이로 나온다. 자, 지금 하니까 좀 복잡하죠? 근데 문제 풀고 뭐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괜히 기죽지 마세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특강 그리고 보충 두 가지 내용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셈 특강에 나오는 정적분과 넓이 요 내용은 아까 내가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게 정리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부호의 넓이의 부호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넓이라 그러면 일단 다 양수라고 생각하지만 정적분은 부호 붙은 넓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예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 지금 그래프가 항상 이 x축 위에만 있으면 적어도 a부터 b 구간 사이에 항상 위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S1은 플러스, S2는 마이너스 넓이로 나온다. 이 우리가 S1, S2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거 자체는 양수인 넓이겠지만 정적분으로 얘를 구하게 되면 얘는 S1 그대로 똑같은 값이 나오지만 얘는 S2에 마이너스 붙은 마이너스 넓이로 정적분으로는 구해진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a부터 b까지 요 fx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요 S1, S2라고 하는 건 둘 다 지금 양수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넓이, 이 넓이, 순수한 넓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넓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적분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 넓이 합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넓이는 양수로 나오고 이 넓이는 음수로 나와서 더해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돼.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걸 이용한다면 우리는 요 넓이 합친 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정적분 값은 그대로 더하되 요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준 다음에 더해줘야 요 두 개 넓이 합이 되겠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걸 a부터 b까지 그대로 정적분해버리면 이 넓이와 이 넓이의 차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부호 붙은 넓이라는 개념 요걸 좀 여러분이 생각해 두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셈 보충 내용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거 참 많이 하는 것 같다. 그죠? 정신이 없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표현. 이랬는데 도함수는 함수이지만 미분계수는 상수인 것처럼 부정적분은 함수이고 정적분 값은 상수이다. 정적분 값은 넓이라고 해서 넓이가 상수로 나온다. 뭐 b 들어가고 a 들어가서 계산을 하니까 상수값으로 나오는 거지. 부정적분은 원시함수란 어떤 함수고. 그런데 이 정적분 값을 이 부정적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이면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fx를 말이죠. 부정적분을 구하면은, 즉 원시함수를 구하면 이건 라지 fx 뭐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되고 얘는 라지 ft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얘랑 얘랑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건 t에 관한 함수고 이건 x에 대한 함수잖아요. 변수 자체가 다르니까 같다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여기다가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적분상수는 어차피 지워진다 그랬고 x 대신에 b 들어가고 a 들어가고 t 대신에 b 들어가고 a 들어가서 빼진다는 그 사실이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정적분은 적분 변수를 바꿔도 값에는 변화가 없다. 되겠습니까? 여기에 b 들어가고 a 들어가서 빼는 거, b 들어가서 a 들어가서 빼는 거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죠? 변수가 다 상수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로 하든 x로 하든 y로 하든 똑같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은 다 했는데요. 자, 여러분 좀 헷갈릴 겁니다. 좀. 자, 결론을 한마디로 이제 내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정적분은 함수다. 정적분은 넓이라는 어떤 상수값이다. 그런데 왜 정의가 다른데 같은 기호, 인테그랄 기호를 쓰느냐? 바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윗끝 아래끝을 넣어서 들어있으면 정적분, 없으면 부정적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자, 결론은 되게 간단한데 앞에서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만 돌려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증명해 가면서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꼭 한번 반복해서 보기 바라고요. 뒤에 나오는 정적분의 성질까지 같이 한번 연결지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필수 예제랑 유제는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정적분의 성질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했던 그 성질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죠. 한번 복습만 해볼게요. 피적분함수 fx의 어떤 상수 k가 곱해진 거는 k가 요 인테그랄 밖으로 나가도 좋고 안쪽으로 들어와도 좋다. 미분에서도 그랬고요. 그 이 f가 이제 꼭 다항함수가 아니라 어떤 초월함수라도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는 인테그랄 기원을 이렇게 분배해서 쓸 수 있다.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분배됩니다. 곱셈, 나눗셈 분배할 수 없고요. 곱셈이나 나눗셈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을 적절히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부터 C까지, C부터 A까지 적분한 거 두 개 합친 건 그냥 A부터 B까지 적분한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원리상 그렇습니다. 그 A부터 우리가 B까지의 적분 X축이 있고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은 A부터 C까지 넓이 구한 다음에 C부터 B까지 넓이 구해서 합한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서 C가 반드시 A와 B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C가 밖에 있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요 식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때 물론 이제 부호가 달라져서 뭐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뭐 나중에 계산해 보면 결국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구하는 게 돼요. 그죠? 자, 요것도 이제 그 미적분열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않고 개념 확인 코너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예제를 꼼꼼하게 공부해 보는 게 요 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개념 확인 코너 6문제 있으니까 꼭 다 해보시고 필수 예제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 이제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쉬운 거는 좀 빨리 넘어가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를 자세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1번 같은 경우는 이건 쉬워요. 1부터 2까지 얘를 어떻게 합니까? 얘를 이렇게 갈라서 1 플러스 x분의 1로 만든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부정적분을 구해서 x 플러스 얘는 뭡니까? x분의 1은 적분하면 lnx가 되죠. 근데 절대값이 붙습니다. 자, 요 대괄호는 이거 가우스 기호 아닌 거 알죠? 2를 넣고 1을 넣어서 이제 그 값을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양수만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 x의 절대값을 굳이 안 취해도 되겠죠. 요 후의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고요.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얘 같은 경우는 역시 분모가 단항식, 분자가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갈르겠죠. 1부터 2까지 얘는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 이게 x분의 3이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x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3lnx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x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요거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죠? 1 마이너스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x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x분의 1 거기다가 또 2하고 1 넣죠. 자,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가 필요 없죠? 그거 아시죠? 적분상수 없이. 왜냐면 적분상수를 써도 나중에 어차피 이거 넣고 이거 넣어서 빼는 과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적분열에서 공부했단 말이야. 함수만 달라진 거예요. 자,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나는 생략하지만 여러분 해봐야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얘는 뭡니까? 얘는 분수지수를 고쳐버리면 1, 4에 x의 2분의 1승 플러스 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요거의 dx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일단 부정적분하면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인데 그거 역수니까 3분의 2의 x의 2분의 3승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2 곱하기 x의 2분의 1승 돼요. 이게 앞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자,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 넣고 1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거 값을 넣어서 이 덧셈 뺄셈 계산하는 거 거기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를 검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괄호를 좀 철저하게 쓰고 부호에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당히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게,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각자 훈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되겠죠? 자, 밑에 유제 네 문제 있으니까 그거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0부터 1까지 3의 2x승 dx, 이걸 뭐 9의 x승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게 뭐 좀 생각하기는 더 편해요. 9의 x승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고요.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9의 x승이 그대로 오죠, 그죠? 지수함수는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연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ln9를 한번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칸이 좁아졌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1하고 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생략. 자, 두 번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이 함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함수? 이게 우함수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본래랑 똑같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미적분열에서 한 것처럼 위아래, 윗끝 아래끝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일 때는 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를 따져서 혹시 우함수 또는 기함수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0부터 1까지 얘를 적분하는 게 편합니다. 자, 요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은 미적분열을 복습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그대로 오면서 앞에 요거 미분한 거 한번 나눠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그대로 오면서 앞에 미분한 거 한번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뭐냐? 2분의 1 같은 건 앞으로 빼서, 그죠? 얘 2하고 다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결국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승에 1과 0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1과 마이너스를 넣는 것보다 1과 0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뭐야? 2의 제곱,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 0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0 집어넣으면 얘는 또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0이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얘만 남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2의 제곱 마이너스 요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2승으로 써도 되지만 2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요것이 됩니다.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이 조금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인 제곱. 자, 사인 제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차수를 낮춰라. 반각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앞 단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까? 사인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앞에 단원 공부 잘 안 하는 사람이죠. 백악 공식을 거꾸로 적용해서 일명 이제 반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차수를 낮추는데 이게 좀 쓰여요. 그래가지고 얘를 대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2x 나누기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2분의 1x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2x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하고 0 넣고 이거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계산 안 한 거는 다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유제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을 좀 하세요. 지수함수, 삼각함수 잘 나옵니다. 자, 다 되면 3번으로 가십시오. 자, 3번은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적분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1부터 3까지 5부터 3까지인데 지금 보면 2의 x승 플러스 2x라고 하는 함수가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함수가 지금 말하자면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 1에서부터 3, 이 5에서부터 3으로 되어 있어요. 3에서부터 5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 알죠? 윗끝 아래 끝을 바꾸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다 적용시켜주면 요 위아래가 바뀌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1부터 3까지 요걸 이제 fx라고 하죠. fx dx 플러스 3부터 5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마디로 뭐냐면 1부터 5까지 그냥 fx dx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fx만 적분하면 되는데 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x승 플러스 x의 제곱. 적분상수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죠? 여기다 대고 3, 1 넣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쉽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안에 들어있는 함수는 다릅니다. 근데 그 구간이 같아요. 달라 보이죠? 근데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이 1, 2를 바꾸면 얘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 2로 바꾸면서 앞에 요거를 마이너스로 딱 바꿔주면 된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부터 2까지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사인 제곱 x 플러스 x에서 요거 빼는 거 마이너스 3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을 따로 적분할 필요 없죠. 참고로 여기는 지금 t dt인데 여기는 x dx 상관없습니다. 얘를 똑같이 적분 변수를 뭐 s로 표시하든 x로 표시하든 상관없는 거죠. 둘이 똑같이 바꿀 때는. 그래서 뭐 x로 다 바꿔가지고 이거랑 결합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잖아요. 삼가함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1부터 2까지 결국 x 마이너스 2를 정적분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야 뭐 쉬운 거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해가지고 여기다 대고 2, 1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역시 생략. 자, 밑에 있는 유제 연습해 보시고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은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죠. 근데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라고 했어요. 0부터 2면 2가 2.7 정도 되니까 1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0부터 1까지는 요 함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2 얘를 정적분을 해야 되고요. 플러스 1부터 2까지는 요 함수를 정적분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 따로 적분해주면 돼요.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x가 되고 플러스 2x가 되죠. 얘는 0부터 1까지 플러스 자, 요거는 ln x란 말이죠. 요거를 1부터 2까지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 과정은 지금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밑에 유제 가지고 연습해본 다음에 5번으로 가십시오. 자, 5번은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보면 이 2의 x승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사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더 좋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2x승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2x승 마이너스는 그걸 1만큼 이제 밑으로 내린 거죠. 그럼 얘가 원래 0,1을 지나는 그래프에서 1만큼 밑으로 내려가니까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원점을 지나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이 x축이 아니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인 게 이제 점근선이 되죠. 요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말이죠. 굵은 선으로 좀 해볼까?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얘는 그죠? 양수 부분 그대로고 음수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꺾여 올라가요.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요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라 하는 얘기죠. 정적분. 그럼 요 넓이를 구하는 게 되고 이거는 두 개로 나누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개로 나누냐? 이런 거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함수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2x승 플러스 1. 요 함수를 정적분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고 플러스 0부터 1까지는 2의 x승 마이너스 1 얘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뭐 얘기가 쉽죠. 얘는 마이너스 2의 x승 네, 플러스 x 요거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0부터 1까지 이거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주면 돼요. 나머지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자, 여러분 꼭 해보시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이라는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0부터 파이까지만 우리가 그리면 되는데 한번 그려봅시다. 자, 보세요.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파이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죠. 그럼 이 그래프를 갖다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어떻게 돼?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고 음수인 부분은 위로 꺾여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요 부분의 넓이가 된다. 사실 이거는 요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요거 구해서 2배 해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은 얘 따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따라서 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그냥 코사인 x를 적분해라. 그런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코사인을 적분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요것만 구해서 2배 해도 됩니다. 어차피 얘랑 대칭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계산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유제 연습해 보시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적분 구간이 윗끝 아래끝이 절대값이 갖고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면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우함수고 사인은 기함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사인을 적분하면 얘는 무조건 0이라는 거야.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뭐야? 양수 부분만 해가지고 2배 하면 되죠. 이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적분한 거 그것만 구해서 2배 하면 된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배의 sin x로 바뀌어서 적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자, 얘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인데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똑같다는 거에 주의하십시오.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1을 매개로 해서 이 연결을 시키면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냥 요것이 되죠. 앞에 거랑 구분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함수란 말이야. 우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0부터 2까지만 적분해서 그거 2배 하면 된다. 얘가 우함수인지는 어떻게 하냐고? 외우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우함수인지 아느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봐. 그러면 이 함수랑 똑같은 함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죠. 이게 성립하면 우함수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요게 좀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땐 기함수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전체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요것만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참고로 여기 지금 이게 우함수인데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가 되고 뭐 완전히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적분상수 때문에 뭐 그 좀 조심스러운 얘기죠. 기함수 정적분에서 우함수 되는 거는 뭐 적분상수가 붙어도 상관없는데 이 기함수를 아니죠. 우함수 적분해서 기함수 되는 거는 적분상수에 따라서 뭐 기함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원점 대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적분상수 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함수 적분해서 기함수 나온 거고 이 맞으면 기함수를 적분했으면 우함수가 나오고 이제 그런 관계가 좀 있어요. 코사인하고 사인도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갖는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코사인 적분하면 뭐 사인 적분하면 이제 코사인 뭐 마이너스 코사인이지만 어쨌든 기함수가 된다 이거죠.
우함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함수 계산은 서로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나오게 된다.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할 때. 우리가 사실 미적분이라서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단순히 조작만 할 수 있으면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자, 밑에 유제까지 해보시고 나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